은퇴자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으로 생활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정말 무너지는 지점은 돈이 아니라 바로 빈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74세 남성 어 씨는 은퇴 직후 월 생활비를 180만 원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활용해 소형 오피스텔로 이사했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는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남들 보기에 경제적으로 잘 준비된 은퇴자의 전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뜬 뒤 할 일이 없어 침대에서 한참을 뒤척이곤 했습니다. 출근이 사라진 첫 달에는 해방감이 있었지만 3달째부터는 어딘가로 끌려가는 듯한 공허감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돈은 줄이면 되지만 하루가 비는 건 줄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71세 여성 B 씨는 남편과 함께 한 달 25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도 독립했고 큰 지출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은퇴 후 둘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의 하루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B 씨는 남편이 집 안에만 있으니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지만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남편은 동네 도서관 사서 보조 일을 시작하며 겨우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은퇴 이후의 진짜 위험은 돈 부족이 아니라 시간 과잉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시간의 홍수라고 부릅니다. 20대와 30대에는 시간이 부족해 스트레스를 받고 50대에는 일정 관리에 허덕이지만 70대가 되면 역설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아 정신적 붕괴가 시작됩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하루의 구조, 즉 루틴은 생존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노년 우울증을 경험한 60대 후반 C씨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하루 10번씩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오히려 충분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자산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세탁소 심부름 파트타임을 시작했고 단 2달 만에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일을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일 때문에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의학 연구들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노년기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빈 시간이 가져오는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이 계속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지며 운동량이 줄어 체력도 급속도로 하락합니다. 결국 우울감, 분노, 고립감이 동시에 몰려오면서 관계는 끊어지고 생활비는 더 빨리 소비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비어서 삶 전체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70대 분들이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뜻 시작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두려움. 둘째는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나라는 심리적 장벽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고 있는 70대들은 대부분 체력을 사용하는 일보다 가벼운 루틴형 일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리수거 관리, 도서관 보조, 마을활동 지원, 공공기관 안내 도우미 같은 일들입니다. 이 일들은 돈보다 관계, 역할, 루틴을 얻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70대에게 필요한 일은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루를 구조화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이득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짧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장기 지속에 가장 적합합니다. 실제 장기 근속하는 70대 일자리의 공통점도 바로 이 루틴 친화성입니다. 역할의 크기보다 일정의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70대 생활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돈이 부족한 하루가 아니라 의미가 없는 하루입니다.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도 다시 채울 수 있지만 무너진 하루의 구조는 스스로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생활비는 준비하지만 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대부분 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구조가 있습니까?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무엇을 먼저 할지 떠오르는가? 그 일이 당신을 밖으로 이끌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게 해주는가?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이 바로 루틴을 다시 세울 때입니다. 70대 이후의 삶을 지켜주는 힘은 돈이 아니라 하루의 방향입니다. 하루가 살아있고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역할을 느끼는 순간 노년은 다시 젊어집니다. 하루를 채우는 것이 노후를 채우는 일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잃지 마십시오.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돈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떠올릴 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같은 항목을 먼저 계산한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계산의 틀 자체가 잘못 짜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노후의 위기는 지출이 커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작동하지 않아 생긴다. 가계부의 적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일정표의 공백이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재정이 아니라 시간 배치라는 사실은 너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퇴직 후 처음 맞는 아침은 누구에게나 낯설다. 눈을 뜨는 시간이 전날과 같아도 그날을 시작하게 하는 힘은 전혀 달라져 있다. 직장에 다닐 때 우리는 알람이 울리는 순간부터 이미 일정의 일부였다. 출근이라는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향해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자동성이 사라진다. 몸은 깨어있지만 마음이 갈 곳을 잃는다. 해야만 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은 처음엔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곧 공백이 된다. 사람은 목적이 사라지면 시간을 버티지 못한다. 은퇴 후 우울을 경험한 한 남성의 사례는 이 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며 자신의 인생이 성실함으로 증명될 것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퇴직 후 2달 동안 단 한 번도 아침 식탁에서 웃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충분한 노후 자금이 있었지만 단지 하루가 비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삶 전체가 흔들렸다. 식욕이 줄고 대화가 줄고 외출이 줄었다. 무기력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면서 천천히 스며든다. 그리고 한번 스며든 무기력은 돈이나 의지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노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고립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하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 더 자주 마주하게 되는 것은 고립보다 깊은 무기력이다. 고립은 외부와의 연결이 끊긴 상태를 의미하지만 무기력은 내부의 동력이 꺼진 상태다. 무기력은 다른 사람을 만나도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게 만들며 일상의 작은 선택조차 버겁게 만든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자신감은 사라지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감정 변화가 체력 저하와 인지 기능 저하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이다. 은퇴자 중 상당수는 경제적 요인 때문에 심리적으로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심리적 붕괴가 먼저 오고 뒤이어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면 지출도 무너진다. 밖에 나가는 일이 줄어들어 식사는 불규칙해지고 충동적인 소비가 증가하며 생필품 관리도 느슨해진다. 가계 관리 능력도 함께 약해진다. 결국 심리적 붕괴가 경제적 붕괴를 낳는 구조다. 특히 70대 이상의 은퇴자들에게 하루의 의미는 재정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70대는 이미 생계의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이 독립해 있고 주거도 안정되어 있으며 생활비도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야말로 하루가 비는 것에 가장 취약한 시기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가 비어 있어도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년에는 하루가 사라지는 순간 삶의 가치도 함께 흔들린다. 오늘이 흔들리면 내일도 기대되지 않는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내일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 믿기 어렵다. 노년기 무기력은 이렇게 하루 단위로 쌓이며 정체성을 빠르게 잠식한다. 그렇다면 은퇴 후 하루의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일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할 일은 반드시 돈을 버는 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돈을 벌기 위한 노동보다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루틴이다. 사람은 반복적인 행동 속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출근길에 매일 지나던 골목의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듯 노년의 일상도 반복되는 행동이 쌓여 안정이 된다. 한 72세 남성은 은퇴 후 동네의 작은 미술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했다. 그는 예전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했지만 이 미술관에서는 작품 설명을 돕는 역할만 맡았다. 돈도 거의 받지 않았고 권한도 없었지만 그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하루 중 2시간만 이곳에서 활동해도 삶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의 변화는 단순히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를 통해 하루의 축이 생겼기 때문이다. 축이 생기면 하루가 흐르고 하루가 흐르면 일상이 돌아온다. 이 작은 축 하나가 노년의 전체 경험을 바꿔놓는다. 70대에게 필요한 일은 크거나 중요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작고 가벼워야 오래 간다. 책을 정리하는 일, 동네 센터에서 안내를 맡는 일,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돕는 일, 정원 관리나 작은 심부름처럼 꾸준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노년기에 적합하다. 이 일들은 체력 부담이 적고 관계의 단위를 작게 유지할 수 있어 심리적 소모도 크지 않다. 무엇보다 매일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루틴 형성에 유리하다. 루틴은 노년기의 안전장치다.
루틴이 있으면 감정이 흐트러지지 않고 자존감이 유지된다. 루틴을 잃으면 가장 먼저 감정이 무너지고 뒤이어 생활이 무너진다. 은퇴 전에는 돈을 기준으로 인생을 설계하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돈은 부족하면 메우면 되지만 시간은 채우려면 직접 움직여야 한다.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정이 비고 관계가 비고 결국 삶 전체가 비게 된다. 노년의 빈 하루는 재정 부족보다 훨씬 무섭다. 왜냐하면 돈은 해결책이 있지만 빈 하루에는 해답이 없기 때문이다. 해답은 스스로 만들어야만 한다. 결국 노년의 삶을 지키는 것은 돈이 아니라 역할이다. 하루 안에 역할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유지된다. 반대로 역할이 사라지면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경험도 의미를 잃는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 가장 힘을 가진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으며 내가 담당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비로소 삶이 움직인다. 노년의 역할은 과거처럼 거창할 필요가 없다. 작고 단순한 역할일수록 오래 살아남는다. 은퇴 후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 준비가 아니라 시간의 구조다. 내 하루에는 어떤 리듬이 있는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일이 있는가? 내가 가야 할 공간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일은 어렵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작은 움직임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다. 노년의 안정은 반복에서 나온다. 이 칼럼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노년의 삶을 지키는 것은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작은 하루의 흐름이다. 하루가 살아있으면 삶도 살아있다. 하루가 비어있으면 삶 전체가 무너진다. 돈보다 위험한 것은 빈 지갑이 아니라 빈 시간이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고 싶다면 생활비보다 먼저 당신의 하루를 설계하라. 하루가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